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벌써 수업 후반부인 14주차 수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교생 실습이라고 부르는 교육 실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교육 실습. 먼저 교육 실습의 뜻인데요. 교생 실습이라고 하죠. 학교 현장의 실제적인 분위기를 한번 적응해 보고 교사의 자질을 향상하는 것이겠죠. 또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교사로서의 어떤 사명감이 있나, 그리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를 한번 평가해 보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교사 자격에 필요한 이수 과정이죠. 교육 실습. 그리고 훌륭한 교사 양성을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육 실습의 목적이 있겠죠. 교육 실습의 목적. 교육 실습의 목적은 예비교사를 양성하고 예비교사를 만드는 데 있겠죠. 예비교사. 그리고 유능한 교사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을 거예요. 교직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통해서 대학 수업을 현장에서 한번 적용해보고 심화도 해보고 이런 기회를 갖는 겁니다. 대학에서 받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계획해서 적용해보고 조금 더 심화해서 수업을 해보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겠죠. 현장에 필요한 교직 기술을 배우기도 할 거고, 자기의 적성이, 나는 교사로서의 적성이 맞는지 그러한 것들을 학생과 직접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을 생활지도를 통해서, 학급 경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자로서 신념과 태도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변화하는 시대의 교육활동의 실태를 한번 관찰해보고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되겠죠. 요즘의 교육의 트렌드는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교육의 다양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다양성. 그리고 현재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국가교육과정 또는 표면적 교육과정보다는 다양한 학생의 요구에 맞는 학생 중심 교육, 학생 중심 교육의 트렌드로 현재 바뀌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교육 본질을 이해하고 예비교사로서 수업 지도법이나 학교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매칭이 되는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어떤 학교 행정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관찰해보고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결국 교육 실습은 이론과 실제를 결합할 기회를 제공하게 되죠. 좋은 교사의 품성과 능력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교육 실습의 목적이 되겠죠. 그렇다면 교육 실습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교육 실습의 과정은 먼저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 교육 실습생, 교생으로 나가게 되면 먼저 바로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 참관 수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과 같이 맺어진 학교 교과 또는 담임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업을 참관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하는 실무 실습도 같이 관찰하고 배우면서, 그리고 2주 정도가 지나면 수업 실습을 해보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총 여러분들의 실습 기간은 4주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즘에 코로나 상황으로 학교에 교생 선생님이 오시게 되면 2주 정도로 짧은 기간에 교정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주는 온라인으로 대학에서 주관하는 그런 수업을 듣게 되겠죠. 그래서 총 기간은 4주 정도로 교생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참관 실습이라고 하는데 참관 수업은 수업 전에 여러분들이 참관하게 되는 그런 단계를 얘기하겠죠. 지도교사가 정해질 텐데 지도교사가 학교에 가게 되면 담임 지도교사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교과 지도교사가 정해질 겁니다. 교과를 맡고 있는 선생님이 담임이 없다라고 하면 다른 담임 선생님을 매칭시켜 줘서 여러분들이 이 담임 선생님에게는 학교 행정 업무를, 그리고 교과 지도 교사에게는 여러분들이 수업 지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참관 실습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참관 실습의 내용, 먼저 학교의 일상적인 활동을 참관하게 될 거고 교과 학습 지도도 참관하게 되고 생활지도, 교사의 담임 선생님의 생활지도, 학급 경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참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학교의 일상적인 활동은 학급 경영, 교과 지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정리를 이제 보조하게 되겠죠. 서류 절차와 서류 양식의 이해, 서류 작성, 학교에 비치하는 각종 장부의 기입, 검토, 이런 내용들, 학생들에 대한 학생활동, 특별활동, 이러한 것들을 일상적인 활동을 같이 참관하게 되고 교과 학습 지도, 선생님이 수업을 어떻게 계획을 작성해서 어떠한 지도안을 만들어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 특수화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특수 학생에 대한 학습 또는 아주 우수한 학생이 있다라고 하면 우수한 학생에 대한 그런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참관하게 되겠죠. 물론 등하교 지도라든가 조회 종례, 그리고 생활 지도, 상담 지도 이런 것들도 같이 다니면서 같이 있게 되면서 참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학급 경영은 어떻게 하는지, 아침에 조회에 들어가서는 어떤 말을 하고 종례 시간에는 어떤 내용으로 차시 예고를 하는지, 그리고 출석, 결석 상황은 어떻게 점검하고 나이스에 어떻게 기록을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참관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은 실무 실습인데요. 실무 실습. 참관 실습이 끝나게 되면 실무 실습을 하게 되는데 실무 실습은 행정 업무라든가 재정 업무, 학급 경영 이러한 전반적인 교사가 하고 있는 수행 업무를 같이 체험해보고 관찰한 후에 체험해보는 그러한 실습을 갖는 시간입니다. 교사가 갖춰야 할 자세라든가 실무 처리 능력 함양, 그리고 학교 적응을 용이하게 하는데 실무 실습의 목적이 있겠죠. 실무 실습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실습 내용인데요. 먼저 교육자의 자세, 그리고 학습 지도 평가, 학급의 업무 처리, 학교의 사무 처리, 공문서 처리, 각종 회의. 교육자의 자세는 교직관, 교사의 언어와 용모, 태도, 근무자의 근무 태도. 학습 지도 및 평가에서 실무 실습의 내용으로는
교재 연구 및 각종 실험 도구 준비, 그 다음에 수업 전개 과정, 교수 학습 지도안 작성, 수업 방법 연구, 수업 자료 제작, 수행평가 기록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생활기록부 나이스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학급 업무에 가서는 출석부 정리는 어떻게 하고 학급 일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전에는 직접 학급 일지를 기록했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대부분 나이스로 처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산화되죠. 작업들이.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학교의 사무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공문서 처리와 연락, 대처 방안, 학교 내의 제반 기록, 게시물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공수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공문서 처리, 기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리고 각종 회의, 교장, 교감 업무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고 각 부서의 업무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무 실습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수업 실습 내용이 있는데요. 수업 실습 내용은 교과 학습 지도는 당연하겠고 특별활동 지도, 생활 지도, 학급 경영 이러한 것들도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업 실습을 하게 될 건데 교과 학습 지도에서는 수업 관찰, 수업 설계, 그리고 교재 연구 및 수업 자료에 관한 연구, 수업 전개는 어떻게 나가고 수업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1시간 수업이 끝나면 형성 평가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한 학기에 평가를 2번 하게 되는데 총괄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중간 평가, 기말 평가와 같은 총괄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특별활동 생활 지도, 그리고 생활 지도, 학급 경영, 경영 관찰, 학급 경영 실습, 그 다음에 분장 업무의 처리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수업 실습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교육 실습생의 임무라는 게 있는데 교육 실습생의 임무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학급 담임의 임무가 있을 거고 수업 참관의 임무, 협의의 참가, 수업 실습에 따른 임무로 나누어지죠. 학급 담임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학급 관리 상태 한 1주 정도 지도교사를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참관하게 될 거고 학급 담임 지도하에 학급 조회, 종례, 담임의 역할을 이제 2주 때부터 수행을 하게 되겠죠. 학생들의 출결 상황 파악과 아침 시간 학습 분위기 조성, 학교 급식 및 질서 지도, 그리고 위생 지도, 배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교실 특별구역 청소 지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학급 담임으로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교육 실습 내용을 통해서 임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참관하고 배우게 되겠죠. 수업 참관은 여러분들이 수업 참관하면서 그 선생님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수업 지도안은 어떻게 만들며 수업 전개는 어떻게 나가는지, 그리고 수업 참관 후에 실습 일지의 참관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접 기록해서 그 해당 선생님의 결재를 받아야 되겠죠. 또 협의회가 있으면 협의회, 교과 협의회, 학년 협의회, 전체 협의회도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될 거고 그러한 것들을 실습 일지에 기록하게 될 겁니다. 이제 수업 실습인데요. 각 교과 지도교사로부터 수업 실습 지도 시간을 배정받고 그 배정표에 따라서 수업을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수업을 실시하고 그리고 협의회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겠죠. 그러한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교육 실습생의 임무라고 나와 있는데 앞에서 했던 임무에 이어지는
이어지는 단계죠. 수업이 끝난 다음에 수업 연구 협의회를 하겠죠. 수업이 잘 됐는지, 그리고 학생과의 상호작용은 잘 됐는지, 이런 것들을 협의회를 갖게 되겠죠. 이런 것들도 역시 협의록을 작성해서 실습 그 부서에 제출하게 될 겁니다. 연구부에 제출하겠죠. 먼저 과제물 작성인데 지도교사가 여러분들에게 과제물을 작성하게 할 수도 있을 거고, 이러한 것들은 평가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육 실습 일지를 작성하게 되겠죠. 상세하게 여러분들의 일지를 기록해야 되고, 그 기록한 일지를 지도교사에게 제출해서 결제를 받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끝나게 되면 실습 일지는 대학교에 제출하겠죠. 대학교에 제출해서 여러분들 지도교수가 여러분들의 학점을 부여하는데 참고 자료로 아마 활용하게 될 겁니다. 교육 실습생의 근무 및 생활 자세이네요. 생활 자세. 생활 자세는 성실하게 해야 되겠죠. 근무 사항과 생활 자세가 있는데, 교원 윤리 강령 및 교육 실습을 준수한다. 출퇴근 시간 본교 직원과 같게 하고, 출근과 동시에 현관에 배치된 자신의 실습 근무 사항표에 날인하여야 한다. 교무실에 있겠죠. 교무실에. 결근할 때에는 사전에 지도교사에게 결근계를 제출해야 되고, 3일을 여러분들이 초과할 경우에는 이수가 되지 않죠. 지각, 조퇴, 결과 3회는 결근 1회로 간주되겠죠. 근무 시간 내에는 일체 외출을 할 수가 없고, 부득이한 경우 해당 선생님이나 학교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의 승인을 얻어서 외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급한 사정이 있으면 나갔다 올 수 있겠죠. 도시락은 지참한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학교 급식이 있죠. 학교 급식으로 여러분들이 먹게 됩니다. 교육 실습에 총력을 기울이며 타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해야 될 거고, 학생 전체 조회 및 집회에 참여해야 됩니다. 생활 자세는 명찰을 착용하고 실내화를 신어야 되겠죠. 복장은 물론 검소하고 단정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동일시 대상으로 보고 있고, 여러분들 그대로 따라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단정한 자세로, 단정한 복장으로 학교에 가야 될 겁니다. 다음은 교육 실습생의 근무 및 생활 자세, 똑같이 이어지는 건데요. 언행은 학생의 모범이 되게 하고, 흡연과 음주는 당연히 안 되겠죠. 특정 학생에 대한 지도와 방과 후 학교 밖에서의 학생 지도는 담임 교사의 허락을 맡아야 되겠죠. 교생 실습을 굉장히 학생들이 좋아하고 많이 따릅니다. 따라서 학교 밖에서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학생들과 만나서 그렇게 사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교실 복도 등 학생들이 있는 공간에서는 휴대전화를 삼가하는 게 좋겠죠. 실제 지도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성의껏 지도를 받아야 되겠고, 여러분들은 상호간의 A를 물론 잘 지키고 선생님으로, 서로 상호간의 선생님으로 호칭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권위를 스스로 학생들로부터 존경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거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실습생은 임의로 학생에게 벌을 주지 않아야 되겠죠. 요즘에는 체벌이 거의 학교에서 없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체벌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벌은 주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체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괜히 학생과 학부모 간의 법적 다툼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학교의 기밀 및 학생의 비밀을 절대 여러분들은 누설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한 것들입니다. 교육 실습의 실제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육 실습의 실제. 먼저 참관 실습인데요. 참관 실습, 참관 수업이죠. 앞에서도 잠깐 언급은 했지만 지도교사의 학습, 교과 수업에 배치가 되어서 수업과 학급 경영에 대해서 실제 수업 전에 여러분들이 참관하게 되는, 견학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관찰 실습, 관찰 내용인데요. 먼저 수업에 대한 관찰이 있을 거고 생활 지도에 대한 관찰이 있겠죠. 해당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지도교사와 같이 다니면서 관찰하게 되는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먼저 학습 준비, 학습 의욕 유발 여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개 내용 관련성 여부, 주의 집중 여부는 어떻게 선생님이 학습 준비를 하는지, 그리고 계획 진행, 계획된 시간대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누락된 지도 내용은 없는지, 그리고 발문의 조리성과 세련된 어떤 그러한 것들, 질문 처리 적절성 여부, 학습량의 적절성 여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면 좋겠죠. 학생 활동, 의욕적인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사와 학생의 호흡 일치, 상호작용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도 내용, 요점의 강조점이 무엇인지, 필요 이상의 깊이가 있게 들어가는지, 궤도 이탈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판서는 적절한 양으로 판서를 하고 있고 뒤에 있는 학생까지 잘 보이도록 판서를 하고 있는지, 판서의 짜임새 여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라는 얘기겠죠. 자료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고 교사의 언어는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억양의 여부, 발음의 명확 여부, 필요한 말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수업과 관련되는 내용만 얘기하는지, 아니면 농담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본시 주제에서는 얘기하지 않는지, 교사의 태도, 용모 단정 여부, 복장 단정 여부, 시선의 방향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동작을 세련되게 하고 있는지, 이런 다양하게 구체적인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관찰하면서 배우면 효과적이겠죠.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교사 임용을 볼 때 수업 실현에 다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겠죠. 수업 실현에 참고하면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학습 정리는 어떻게 간결하게 전개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습 목표에 맞게 선생님이 수업을 잘 전개해서 그 시간에 수업을 했다라고 하면 형성평가는 또 어떻게 학습 목표와 연결지어서 평가를 하는지, 차시 예고는 적절하게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생활지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등교 상황이라든가 수업 전 상황, 쉬는 시간, 그리고 수업 종료 시간이라는 것들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참관 실습 관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 좋겠어요. 다음은 수업 실습이네요. 수업 실습. 수업 실습은 관찰, 실무 실습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여러분들 교과 수업을 직접 수업을 해보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대학에서 배웠던 수업을 실제 적용해 보는 과정이겠죠. 여러분들은 대학생이 아닌 한 사람의 교사겠죠. 한 사람의 교사로 학급 담임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교과 학습 지도를 하게 되는데 핵심적으로 본질적 교육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먼저 여러분들이 가르치게 될 교과 학습 목표를 먼저 검토를 하고
학습 문제, 여러분들이 뭘 가르쳐야 되고 어떤 학습 문제를 분석한 다음에 학습 목표, 1시간에 수업해야 될 학습 목표도 여러분들이 설정하게 되고 교수 학습 모형을 고안해서 연구를 해서 교수 학습 과정안을 작성한 다음에 수업이 이루어지겠죠. 요즘에는 학생 중심, 배움 중심 수업을 교육의 트렌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식 수업보다는 모둠 활동이나 토의 학습 또는 협동 학습 아니면 거꾸로 수업과 같은 다양한 교수 학습 모형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연구를 통해서 선생님과 지도 선생님과 상의해서 수업을 실시를 하면 좋겠죠. 동료 실습생 수업도 여러분들이 관찰해서 같이 토론하고 협의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이로움이 되도록 피드백을 가지면 좋겠죠. 수업을 했다라고 하면 형성평가는 어떻게 실시해야 되고 수업 반성과 앞으로의 내가 수업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모색하는 그런 기회를 갖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은 실습 일지에 여러분들이 다 기록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수업 실습이 이루어지겠죠. 수업 계획과 이제 준비네요. 수업 계획과 준비. 자, 수업 계획과 준비는 성공적인 수업과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전 계획이겠죠. 수업 계획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사전에 계획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단원 계획이 있을 거고 소단원 계획이 있겠죠. 단원 계획은 큰 단원이 될 테고 소단원 계획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상세화해서 수업을 가르치는 그런 단원이 되겠죠. 단원 계획에서는 먼저 주제 선정, 학습자 분석, 과제 분석, 계열화와 시간 계획, 수업 전략을 짜고 동기 유발, 학습 강화는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건지, 평가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먼저 계획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이제 수업 목표를 상세화해야 되겠죠. 이 단원의 주제에서 맞는 수업 목표를 상세화하고 수업 내용을 계획하고 어떤 수업 방법으로 수업을 할 건지 학습을 촉진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동기 유발은 어떻게 할 건지 전개 단계에서는 어떠한 교수 매체를 통해서 수업을 할 건지 수업 자료와 매체를 준비를 어떻게 무엇을 할 건지 수업 절차는 도입 단계, 전개 단계, 정리 단계로 어떻게 내가 수업을 전개해 나갈 건지 이러한 수업을 조직하고 평가는 형성평가 1시간의 수업을 했다고 하면 그에 따른 형성평가는 어떠한 문제로 학생들에게 내가 피드백을 통해서 요약 정리를 해가면서 정리를 해 나갈 건지 수업을 계획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수업과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겠죠. 사전 계획이 중요하겠죠. 다음은 수업 기술입니다. 수업 기술. 수업 기술. 처음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만 하다가 직접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돼서 담임 선생님이 돼서 학생들 앞에서 수업을 한다는 것은 아마 큰 부담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수업하게 되면 아마 큰 부담으로 다가올 텐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사전에 수업 준비를 했기 때문에 수업 진행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동기 유발은 어떻게 하고 질문과 답변을 내가 어떻게 학생들에게 질문을 유도하고 답변을 할 것인가 표현은 어떠한 형태로 하고 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수 매체 활용은 어떻게 내가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러한 것들을 수업 기술이라고 하는데 자 수업 진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정시에 수업을 시작해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교육 실습을 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수업 시작 종이 치기 전 5분 전에 들어가야 된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5분은 너무 빠르고 수업 시작 전에 들어가서 준비를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마칠 때도 수업을 마치는 종이 울리기 전에 마치는 게 학생들에게는 좋겠죠. 복장도 앞에서 얘기했듯이 용모 단정한 복장으로 그리고 수업 개요는 어떻게 내가 학생들에게 수업을 할 건지를 제공해 주는 것도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있는 수업은 기본적인 거죠. 좋은 수업은 아이들이 흥미있고 재미있어하는 수업입니다. 훌륭한 수업과 좋은 수업은 아이들이 좋아하고 수업, 본시 학습 주제에 아이들이 집중해서 재미를 가지고 참여하는 수업이 좋은 수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학생에 대한 정보도 여러분들이 수집을 통해서 그 학생의 특징을 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질문과 답변 그리고 모든 학습에서 어떠한 형태로 내가 학생들을 지도할지 답이 나오겠죠. 학생들에게 물론 질문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동기유발, 수업에서 동기유발, 수업 기술에서 동기유발은 가장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수업도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동기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선생님 혼자 떠드는 수업이 되겠죠. 동기유발은 모티베이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티베이션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학생들이 집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일 텐데 우리 교육학 책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게 예화, 예시, 그림 자료 또는 현재 삶과 연계되는 그러한 교과 내용 아니면 동영상, 예화, 그림, 예시 자료 현실 삶과 연계되는 자료 또는 동영상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동기유발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동기유발 원리를 한번 다음에 살펴볼까요? 동기유발의 원리. 자, 학생들에게 동기부여하기 이렇게 나와 있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려고 시도하는 학생들을 강화시킨다. 도전적이고 다양한 학습 활동과 경험을 제공한다. 학생들이 성공을 경험하고 유능하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성공감을 갖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은 칭찬과 그 상황에 맞는 학생에 맞는 어떤 과제, 수준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낮은 과제를 그리고 상급 학생 그리고 약간 수준이 있는 학생들은 도전적인 과제를 제시해 줌으로써 학습 활동을 조금 더 활발하게 유도할 수 있겠죠. 여러 유형의 강화 사용하기, 긍정적인 자화, 정적 강화라고 하죠. 정적 강화 또는 부적 강화를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개인이나 특정 학생 집단의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잠재적 강화를 선택하고 강화자의 학생들의 지적, 사회적 성숙도를 연결해서 강화를 해줘야 되겠죠.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에게 맞는 강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성숙도에 맞는 강화를 사용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겠죠. 새로운 반응을 학습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지속적인 강화를 사용하고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는 간헐적 강화
이건 지속적으로 계속 강화를 시켜주고 간헐적 강화를 빈번하게 하지 말고 띄엄띄엄 너무 자주 하면 안 좋다는 거죠. 간헐적 강화를 이용하면 좋다. 강화 시점 및 방법이네요. 새로운 학습 과제나 더 많은 노력과 주의가 필요한 과제에는 즉각적인 강화를 제공하고 학습에 해로운 행동을 할 때는 강화를 하면 안 되겠죠. 원하는 목표 행동이 성공적으로 근접하도록 강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수행 방식을 고무시켜주고 집단 수행을 아주 열심히 참여했을 때 강화를 해주는 것도 모둠 학습의 한 방법이겠죠. 여기에서도 체볼 사용을 피하는 게 좋겠고 여기서 동기부여의 원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강화의 시점과 그리고 수준, 시점, 수준 그리고 어떤 그 학생들의 성숙도에 따라서 강화를 달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동기유발 원리의 내용이네요. 똑같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할 때 질문과 답변에 대한 내용이에요. 교사 질문은 의사소통을 상호작용을 여러분들이 이끌 수가 있고 수업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겠죠. 질문을 통해서 수업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수업의 생동감을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 능력 향상 기법에 대해서 한번 표를 볼까요? 잠시 생각할 시간을 준다, 격려한다, 반복한다,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고쳐서 질문한다. 질문을 던졌는데 학생들이 답변을 하지 않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조금 더 쉬운 힌트를 주면서 질문을 하라는 뜻이겠죠. 추가적인 질문을 한다. 답을 예측하도록 격려한다. 학생의 수준에 적합한 질문을 한다. 특정 학생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할 경우 다른 학생에게도 질문할 기회를 부여해 준다. 질문은 교수 목표와 관련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학습 목표. 여러분들이 수업을 가르치고 있는 수업 주제에 대한 질문이어야 되겠죠. 학생들이 대체로 정답을 말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될 거고 질문은 직접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학생들이 잘 아는 단어나 언어를 사용해야 되겠죠. 학생들의 지식, 경험, 능력에 적합한 질문을 해야 하고 한 가지 핵심에 초점을 맞추는 간단한 질문을 해야 할 것이며 질문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하고 폐쇄형 질문보다는 개방형 질문, 직접 질문보다는 간접 질문을 한다. 대답을 유도하게 해야 된다. 반응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바로 하고 학생들이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답을 하기보다는 최대한 학생 중심의 수업에서는 최대한 기다려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학생들이 깊이 있는 사고를 하고 그 깊이 있는 사고가 상위인지 메타인지 능력의 향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응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대답할 수 있도록 다시 질문하고 함께 토의한 후 대답하도록 유도하고 틀린 답을 제시도 해보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대답을 유도를 하는데 즉답 질문 질문 후 즉답은 좋지 않다. 물론 학생들이 답변하는 건 좋겠죠. 그렇지만 선생님이 바로 질문하고
학생들이 답변이 없다고 해서 바로 교사가 즉답을 한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할 시간을, 기다릴 시간을 줘야 된다라는 거고, 질문 받기, 일단 환영해 준다, 여유 있게 대답해 준다, 질문에 혼자 답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학생이 답변해도 그 학생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줌으로써 굉장히 좋은 답변이다라고 피드백을 해주면 좋겠죠. 질문과 답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은 표현 능력과 판서네요. 표현 능력과 판서. 판서는 조직화해야 하고 크고 정자로 해야 되겠죠. 뒤에 있는 학생까지 잘 보이도록. 판서하면서 학생과 상호작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할 거고, 적당한 양으로 판서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판서를 1시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들이 판서만 하고 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죠. 복잡한 내용에 대해서는 교수 매체를 이용하면 좋겠죠. 실물 화상기라든가 컴퓨터라든가 프로젝트라든가. 그래서 판서는 최소화하고 교수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언어적 표현, 정확하게 발음하고 목소리는 효과적으로 변화를 준다. 모든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적당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대화 어조로 말을 한다. 교과서를 그대로 읽지 않는다. 올바른 언어를 구사한다. 잠깐 멈춤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계속해서 도레미 형태로 계속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졸리겠죠. 따라서 억양, 액센트와 끊고 기다렸다 말하는 그런 타이밍을 가지란 얘기 같아요. 비언어적 표현, 학생과 자주 시선을 마주친다. 몸동작은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주임새를 쓰기도 하고 학생이 얘기하면 받아주기도 하고 서로 학생과 상호작용이라는 거겠죠. 상호작용을 통해서 수업의 흐름을 잡아나가면 바람직하다, 이러한 내용인 것 같아요. 표현 능력과 판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14주차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교직 실무 책 한 권의 가장 마지막 수업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 실습 평가는 여러분들이 직접 수업을 한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되는 거겠죠. 내가 교사의 자질이 있는지, 내가 교사직을 일생 동안 과업으로 해서 선생님이 되어도 무방한지,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 교육 실습 평가가 될 텐데, 이러한 평가들은 먼저 형성평가가 있을 거고 총괄평가가 있겠죠. 형성평가라는 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형성평가의 개념은 한 시간의 수업을 하고 나서 그 수업에 대한 내용을, 이 수업을 잘 했는지, 이 수업을 잘 들었는지 내용을 평가하는 게 형성평가예요. 교육학에서 메타인지 상위인지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장기 기억에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장기 기억에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1시간의 수업을 했다라고 하면 이 1시간의 수업의 내용을 요약 정리를 해 주어라라고 했습니다. 요약 정리를 했을 때 장기 기억에 기억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시간 수업을 했다라고 하면 요약 정리를 한 다음에 형성평가를 통해서 더욱더 장기 기억에 기억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1시간에 수업했던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으로 형성평가 문제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질문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학습 평가지를 통해서 형성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교육 실습에 대한 형성 평가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이나 직접적인 대화나 또는 비평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형성 평가를 할 수 있을 거고, 총괄 평가는 학교에서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형성 평가는 소단원 그 학습 목표에 대한 평가이고, 총괄 평가는 단원 평가이죠. 해당 단원 평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총괄 평가라고 해요. 여러분들 교육 실습에서 총괄 평가 개념은 수업의 성공 여부, 효과성 판단,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성과가 있게, 얼마만큼 수준 있게 수업을 했는지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실습을 가게 되면 쓰게 되는 교생 실습록이 있어요. 교육 실습 일지가 있는데 그 실습을 직접 여러분들이 스스로 작성하고 소감을 쓰면서 자기 평가를 할 수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나간 실습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평가하게 되는데 그 평가는 근무 태도가 10%, 여러분들의 자질이 15%, 학습 지도 능력이 50%, 연구 조사 활동을 얼마만큼 잘 했는지에 따라서 15%, 학급 경영과 사무 처리 능력이 10% 해서 100점 만점의 점수를 학교에서 주게 됩니다. 학교에서 100점 만점의 점수를 부여하게 되면 여러분들 대학에서 교수님께서 교생 실습, 교육 실습을 담당하는 교수님께서 여기 나와 있는 교육 실습 일지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나가서 실습한 학교 연구부장과 학교 교감 교장이 준 점수, 이 점수, 그리고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판단해서 여러분들에게 학점을 부여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교육 실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 시에서는 이상과 같이 교육 실습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교육 실습은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받았던 수업 내용을 학교 현장에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직접 수업을 해보고 지도교사와 함께 참관 수업도 해보고 수업 실습 전에 학급 경영이라는 내용도 배우고 실무 행정 업무도 배우고 여러분들이 실제 수업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교사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그리고 내 적성이 맞는지, 학생들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 내가 대학에서 배웠던 수업 내용, 수업 지식은 어떻게 내가 사전에 계획하고 어떤 학습 지도 모형으로 지도안을 작성해서 수업을 전개해 나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수업을 전개하고 수업을 실시한 다음에 수업을 평가할 때 동료 교생의 수업을 실제 들어가 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실제 수업을 해봄으로써 이러한 것들을 협의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반성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피드백을 갖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실시할 때는 여러분들의 지도교수 그리고 동료 교생 그리고 학교 교사, 학교 교감, 교장이 참여하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실시하게 될 거고, 이 수업 실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수업에 어떤 단계의 문제가 있었는지, 도입 단계, 전개 단계, 정리 단계에서는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학생과 상호작용을 했는지, 정리 단계에서 형성평가는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이러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협의회를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받는 그런 기회를 제공받기도 할 겁니다. 이번 시간은 다소 혼란스럽기는 하겠지만 이것저것 교육 실습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2021학년도에 2021학년도 교사 임용 교육학 시험 문제를 직접 선생님과 함께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고생하셨습니다.